역시 EPL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EPL 8라운드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4대1 승리했던 토트넘이 이번에는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패배한 경기력에 대한 영국 현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가지로 손흥민의 빈자리가 매우 컸다고 평가받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팰리스전에서 이 다소 안일한 라인업을 가져왔던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손흥민의 대체자로 마이키 무어를 꺼냈고 솔랑케, 존슨이 3톱을 이뤘습니다. 엔지가 최근 베르너가 자신감을 잃었다면서 경기력 지적을 한 직후입니다. 하지만 17살의 무어를 EPL 선발 라인업으로 꺼낸 것은 이 상대가 18위의 팰리스였기 때문인데요. 허나 이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냈죠. 게다가 손흥민의 복귀전에서 이 메디슨을 빼고 경기력에 순풍을 달았던 것을 배웠음에도 그대로 예전 라인업을 꺼냈습니다. 메디슨, 비수마, 클루셉스키의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이 또한 상대가 18위의 하위권이었기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낸 것이겠죠. 포백과 골키퍼 라인업은 기존 1군 구성과 같았습니다. 이 경기 초반 팰리스가 더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노렸던 에제의 창의력과 테크닉이 제대로 발휘된 경기였는데요. 31분에 에제의 영리한 힐패스가 이 로메로와 포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마테타는 백포스트에서 득점하면서 팰리스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주한 경기력을 보였고 집중력이 매우 저하된 모습이 문제였죠. 팰리스는 끝내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때문에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말을 했을지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가 후반전에서 별도의 특별한 지시나 대응책을 딱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받고 있죠. 팰리스전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기가 예상대로 다소 전투적으로 변했다. 계속해서 끊기고 멈추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했다.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전투적인 양상으로 흘러갔다. 팰리스가 우리보다 그런 상황에 더 잘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브라이튼에게 패배한 이후 팀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경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점을 느꼈냐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 경기는 다소 달랐다. 차분함을 유지하고 팰리스가 원하는 방식의 경기에 휘말리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은 경합과 멈춤, 대기 상황이 반복되는 싸움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 양상에 대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지컬적으로 자주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팰리스에겐 중요한 경기였고 승리가 절실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오늘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한 바가 있다. 오늘 경기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스텍은 경기 흐름이 끊기는 상황을 매우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냉정함을 가르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과정일 뿐이다.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노출될수록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다음번엔 더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텍 감독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방식에 맞춰 상대가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 통제 밖에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심판이 그 점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한데 단순한 도전뿐만 아니라 경기 중단과 시간을 끄는 것 또한 우리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고 있을 때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고 침착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감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해야 했고 우리가 해야 할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 계속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죠? 가장 궁금하실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손흥민을 대체하기 위해 이번에 베르너 대신에 깜짝 선발 데뷔한 마이키 무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포스텍의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궁금했는데요. 포스텍은 무어를 안아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선수에게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 마이키는 경기할 때마다 더 나아질 것이고 그를 적절한 환경에서 많이 출전시키면 그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물론 많은 발전을 할 선수지만 이번 경기 선발 결정은 포스텍의 책임입니다. 무어는 이번 경기에서 품목 기준 5.7점을 받으면서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히샬리송을 좌측 윙어로 배치하는 카드도 있었고, 이 공격적인 메디슨을 메잘라 포지션으로 올리는 카드도 있었습니다. 더 경험 있는 선수를 활용하는 카드도 있었는데, 이 확실히 팰리스를 얕잡아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점 장면이 엔지 전술의 큰 약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어이없게 소유권을 내줘서 실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상황을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실점은 아쉬웠고, 그런 식으로 실점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해결책도 있었고,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을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던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매번 후방에서 강한 압박에 대처해야 하는 이 수비수들의 처지도 매번 힘들 겁니다. 허나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이 선수들의 침착함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NG의 패배의 변명에는 같은 맥락이 반복된다는 걸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팰리스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맥락이죠.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트넘 선수들이 더 침착해야 했다. 둘째, 우리는 팰리스가 원하는 경기를 하게 하는 함정에 빠졌다. 셋째, 팰리스가 했던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답이 아니며 선수들은 상대편과 싸우는 대신 더 차분해야 했다. 넷째, 경기는 중단이 너무 많이 되었고 서 있는 시간이 많았다. 다섯째, 골을 허용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선수들이 더 잘했어야 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역시나 손흥민의 공백이 컸습니다. 무해의 선발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이 손흥민이 빠지면 좌측 윙어의 공격력이 EPL에서는 대폭 하락됩니다. 아예 토트넘 공격력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NG도 지적했던 토트넘 선수단에 집착하지 못한 모습들이 리더십 문제라고 또 비판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팀의 전부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죠. 이 메디슨이나 로메로는 팀의 리더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NG의 축구는 통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난번 경기들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G 축구의 본질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NG는 토트넘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을 지배하고 많은 슈팅을 가져가길 원하죠. 하지만 이런 양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슈팅수 역전 현상이 오늘도 또 일어났습니다. 18위 팀이었던 팰리스가 공격 축구를 지향한다는 토트넘보다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요. 팰리스는 34%의 점유율만으로도 14개의 슈팅과 유효슈팅 6개를 때렸습니다. 토트넘은 11개의 슈팅으로 적었으며 유효슈팅도 절반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NG의 축구가 공격적으로 나선 만큼 수비적으로도 상대에게 많은 기회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트넘 레전드 글렌 호들이 이런 NG 전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죠. NG 전술은 수비가 너무 쉽게 뚫리는 것이 문제이며 수준 높은 팀을 만나면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첼시와 같은 팀을 만나면 더 힘겨울 통계입니다. 팰리스에게 이렇게나 많은 찬스를 주는 것은 명백히 전술상 문제가 큰 부분입니다. 이는 선수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NG는 한 주 동안 선수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죠. 클럽과는 거의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선수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신 NG는 경기 하루 전에 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훈련 세션은 코치진을 통해 선수들에게 전달되고 실제 경기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NG는 당일의 전술을 넘어 훨씬 더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게 되는 타입입니다. 이 믿음, 자신감, 투지 같은 요소들이 경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패배는 브라이튼전 때와는 다릅니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전반전에는 잘했지만 오늘은 경기의 흐름을 아예 잡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경기력 기복을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